사실 최근에 그 뭐 테슬라를 얘기하면서 지금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전기 자동차 판매량,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메가팩, 전기 에너지 부분이지, 전기 에너지. 이 두 가지가 매출과 이익을 견인했고 조금의 서비스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 큰 섹터가 이제 꿈을 바라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그리고 메가팩,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이는 이익을 견인한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 이 회사가 지향하는 자율주행, 사실 피지컬 AI 부분이지.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이 부분은 뭐 꿈과 비전을 주지만은 이익을 주지 못하니까 테슬라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익도 없는 회사한테 내가 이런 가격을 지불하는 게 너무 허망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 미래 자동차 시장은, 또 세상은 AI로 바뀌니까 전기차와 메가팩보다는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이 하드웨어적 기계공학적 영역의 자동차가 아닌 OS가 실린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으로 봐야 되고, 그 산업의 주동자는 테슬라이고, 그런 사람이 한번 개화하면 불가역적 시장, 되돌릴 수 없는 시장이라는 소리지, 비가역적,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시가총액은. 그 더 받아도 된다라는 논리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동차 산업의 DNA가 하드웨어로 보기에는 세상은 지나가고, 또 그걸로 본다면은 테슬라는 전혀 살 필요 없는 회사일 뿐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고, 최근에 FSD가 한국도 상륙을 했고, 미국도 뭐 샌프란시스코, 뭐 오스틴 몇 개 도시에서 자율주행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거대한 실질적인 이익이 보이는 집단, 메가팩과 전기차, 이익이 보이지 않고 꿈을 만들어내는 피지컬 AI로서의 옵티머스와 FSD, 이제 이 두 부분에서 소외된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AI라는 게 파괴적 혁신, 노동시장, 뭐 모든 부분에서 파괴적 혁신을 보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당연히 FSD와 옵티머스는 굉장히 중요한 구동력이지만은 이 순간에서 조금은 가시적인 실적상으로 주목할 만한 섹터가 있는데, 비즈니스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하고, 바로 그게 이제 세미트럭 부분 같아. 극단적인 사람들의 그 시각이 충돌과 테슬라 보면, 미래의 역동적인 생성의 AI 주동자는 온리 원으로서의 테슬라이고, 또 한편으로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은 무슨 PER을 200배를 주느냐, 전기차를 보면서 그게 아니다, 전기차도 중국 애들한테 좀 뺏기고 있지 않느냐 등등을 얘기하면서 극단적으로 싫어한 두 친구가 있는 과정에, 다만 그 사이에 주목할 부분이 난 세미트럭이 보는데, 세미트럭이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조그만 트럭이 아니에요. 사실 미국은 이제 클래스별로 무게 중량, 공차 무게와 적재 물량을 포함한 기준으로 굉장히 그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는 게 클래스 8으로 이제 분류하지. 근데 세미트럭은 가장 무거운 물건을 실는 초대형 트럭이야. 조그만 트럭이 아니지. 초슈퍼 헤비. 근데 소형 전기 트럭은 중국에서 지금 현재 잘 작동돼. 근데 이러한 초대형 클래스 8 시장에서는 전기 트럭화는 될 수 없다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분은, 물량으로 따져봤을 때 클래스 8 쪽에서는 전기 트럭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사실 불가능한 영역이었어. 지금 현재 거의 다 대부분이 디젤로 구동이 되지만은, 왜 이러한 시장에서 전기 트럭이 그쪽을 뚫지 못했을까? 사실 효용이 있으면 무조건 시장은 되거든, 효용. 근데 사실 전기 트럭, 대형 전기 트럭에서 전기 트럭은 굉장히 효용이 크다고 모든 사람이 동의했어. 어떤 점에서? 사실 여러분 트럭 보면 뭐야? 첫째,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 거야. 너무너무. 그렇지? 클래스 8 같은 경우는 차만 있는 그 무게가 그 11톤? 와. 총 중량이 36.3톤이야. 36.3톤. 그 엄청난 무게를 얼마 정도? 한없이 움직여야 돼. 왜냐면 우리가 쓰는 승용차는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일주일에 10시간? 하루에 1.5시간을 써. 근데 트럭 시장은 이론적으로
하루 종일 움직이는 시장이야. 거의 다가.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 두 사람 교대 운전으로 어떤 차는 20시간 운전하기도 하고 어떤 차는 15시간 운전하기도 하고 어떤 차는 10시간 이상, 무조건 10시간 이상 엄청난 노동을 하는 차일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디젤을 줄여볼까? 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니까 자동차가 정비비가 많이 들어요. 타이어마 뭐 각종 디젤차는 또 부속도 많잖아. 그래서 이러한 연료비 절감, 디젤에 대한 연료비 절감과 또 디젤차의 속성상 부품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났던 수선 정비비에 대한 비용이 전기차가 되게 되면 사라지는 또는 줄어드는 비용이거든. 그 수익이든. 그래서 전기차가 되게 되면 클래스 A 기준이에요. 전기차가 되게 되면, 전기 트럭이 되게 되면 기존 디젤 대형 트럭보다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는 세이브 된다는 자료가 있어요. 또 최근에 그 세미트럭을 지금 버전 1이지만 버전 1세대 세미트럭을 지금 펩시가 하고 있어. 펩시의 그 얘기로는 자기들이 해본 결과 3년 동안 차 한 대당 2억 7천만 원을 세이브했다는 보고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연간 9천만 원의 이익이 오는 거. 전기화만 되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9천만 원, 즉 3년간 2억 7천만 원을 세이브했다는 펩시의 칙을 좀 더 보수적으로 봐도 연간 5천만 원만 세이브돼도 엄청난 효익이거든. 사실 미국에서 클래스 A 대형 디젤 차의 가격이 한 대당 20만 불이라고 하거든. 그럼 보통 2억 5천, 6천 정도 되잖아. 그런 시장에서 5천만 원씩 세이브 되게 되면 얼마나 큰 이익이야. 그런데 이러한 효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초대형 트럭 시장에서 전기화가 안 됐을까? 말 그대로 배터리 문제예요. 가장 큰 게 배터리 용량의 문제. 이론적으로 지금 현재 테시가 운행하고 있는 게 1세대 그 테슬라 세미트럭인데 그게 배터리를 2170을 써요. 2170 배터리. 그러니까 지름은 21mm, 그 높이는 약 7cm, 70mm. 요거를 약 2만 개 쓸 거야. 세미트럭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큰 부하를 감내하기 때문에 900kWh를 쓴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사실 무게가 거의 5톤, 6톤 나가. 무게가 사실 그 현재 우리가 쓰는 클래스 A 기준의 디젤 자동차의 공차 무게, 그 짐이 아닌 공차 무게가 보통 9톤이 나오거든. 근데 1세대 그 세미트럭의 무게가 아마도 13톤? 그러니까 한 4톤이 무겁지. 그래서 빌 게이츠도 이런 무게 때문에 사실 초대형 트럭 시장에서는 전기가 안 된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 그 큰 무게를 얻기 위해서 배터리를 많이 실어야 되고, 그 배터리 때문에 또 배터리를 더 실어야 되고, 또 배터리 때문에 또 배터리를 더 실어야 하는 그런 그 구조적 악순환의 문제를 빌 게이츠는 지적했지.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 5톤에 해당되는 2170 배터리가 뭐 전부 다 늘어나지 않지. 사실은 디젤 차는 뭐 실린더도 있고 피스톤도 있고 뭐 엔진도 있잖아. 이제 그 부분은 요 전기차는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넣은 것은 약 4톤 늘겠지. 4톤. 그래도 굉장히 큰 거잖아. 36톤을 다니는 차에서 약 그 3, 4톤 넣으면 10%가 더 넣으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실 공간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없앨까? 즉 전기 트럭이 진짜 디젤보다 좋은 것은 분명한데 연간 5천만 원 정도 세이브하는 것도 분명한데 계산적으로. 그럼 왜 줄일까? 어떻게 줄일까 하는 게 그 테슬라의 시작이었고 고민이었고, 테슬라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 다른 쪽에서는 못한다. 그 싸움에서 나는 이제 테슬라의 손을 들어줄 시점이 아마도 내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그게 이제 2세대 그 세미 슈퍼 트럭이 1세대 2170 배터리로는 달리 4680이야. 4680 배터리 시스템은 알다시피 지름이 4.6cm, 높이가 8cm짜리 원통형 배터리가 약 4, 5천 개 실려요. 4680을 함으로써
배터리 중량은 약 1.5톤이 감소한 걸로 추정이 돼. 왜냐하면 일단은 같은 900kWh를 할 때 에너지 밀도가 4680이 한 10%더 높거든. 2170보다. 에너지 밀도가 10% 높다는 소리는 사실 10% 정도 덜 써도 된다는 소리고, 두 번째로는 4680 자체는 크기가 있잖아. 넓잖아. 8cm, 2170 7cm. 그래서 이 구조화 배터리라고 한 이유가 이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이 돼. 그 프레임이라는 게 2170은 조그마니까 다 잡아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셀을 모듈로 만들고, 모듈을 팩으로 만들고, 팩을 쉐시 너에 넣는 구조가 일체된 이제 배터리 시스템이라 하잖아. 그런 점에서 2170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수많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모듈과 팩, 쉐시란 단계를 걸치고 그 과정마다 배선과 골조, 우리 건물질의 골조가 필요해. 그 무게가 꽤 나가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그 4680 구조화 배터리이기 때문에 모듈과 셀 단계와 팩 단계에서 구조화 물질이 사실 구조화 피지컬 베이스가 빠거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약 1.5톤이란 감소돼. 트럭 한 대에서 1.5톤이면 트럭은 사실 운송 시간하고 실을 수 있는 적재 중량에 따라서 돈이 되잖아. 그래서 4680의 완성도가 사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산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슈퍼 클래스 A 시장의 트럭 시장을 전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열어줬다. 그래서 가장 컸던 게 이제 배터리 문제를 4680으로 해결했다는 것.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900kW를 충전한다고 했을 경우, 봐봐. 이론적으로 2170 배터리 셀이 2만 개 필요하고, 4680을 한다 해도 4, 5천 개의 배터리 셀이 필요한데, 그걸 충전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 시간이 많이 걸려요. 현재 충전 방식이 보통 250kW로 해. 현재. 이제 그럴 경우 900kWh를 충전시키는 서너 시간이 걸려. 충전 시간이. 근데 충전 시간 동안 운행하면 돈인데, 논리 그렇잖아. 하루에 15시간, 20시간을 운행할 차를 배터리 충전하는데 뭐 4시간, 뭐 8시간 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효용이 있다는 트럭 시장에서 전기화가 안 됐던 이유가 바로 배터리 문제, 두 번째는 충전 시간이 문제야. 그런데 이제 4680 배터리는 템리스급 위에 있는 커브가 없어, 위에. 그래서 사실 발열 문제, 가장 큰 게 고속 충전, 250kW가 아닌 1메가와트로 고속 충전을 해서 가장 큰 문제가 발열이야, 저항. 생기는 열이 많다는 소리는 저항이 많다는 소리거든. 근데 이제 4680은 2170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발열 문제는 컨트롤이 아주 쉽거든. 그래서 4680 배터리 시스템이야말로 불가능하게 했던, 여겨졌던 클래스 A 시장에서의 전기화가 가능하게 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체? 이 점에서 테슬라가 선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 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사실 배터리 충전도 지금 테슬라에서는 1메가와트 했을 경우 기존에 서너 시간의 충전 시간에서 3, 40분도 단축되거든. 근데 3, 40분의 시간이 사실 미국에서는 8시간, 10시간 근무하고 반드시 30분 쉬어야 돼요. 그 쉴 틈에 충전하면 돼. 근데 옛날엔 서너 시간 충전하니까 그 기사도 놀지, 차도 놀지. 그러니까 안 됐던 건데 이 부분이 다 풀렸 걸로 여겨지고,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큰 이익이 보일 것인가. 내가 말했다시피 옵티머스와 FSD는 현재는 미래의 엄청난 가치를 주지만 현재는 보이지 않는 이익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잖아. 난 사실 여기에서 벌써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나는 오히려 테슬라 안 산다. 왜냐면 이렇게 그 테슬라가 돈을 안 버는 이유는 어떻게 말하면 미래의 독점을 위한 투자야. 독점. 여기서 돈 벌어버리면 돈 벌어버리면 나는 독점이 될 수 없다. 사실 나는 독점을 좋아하지 경쟁을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나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 그 메가팩과 전기차의 판매와 함께
새로운 실질적인 이익의 동지 사업 부분으로서 나는 세미트럭을 주목을 해야 돼. 왜냐하면 세미트럭 현재는 30만 불 가격이 안 나지만은 난 30만 불 이상을 받아도 시장에서는 소화될 것 같아. 왜냐하면 기존 현재 디젤형이 지금 20만 불 초반이거든. 30만 불 받으면 약 10만 불 더 비싸. 맥시멈. 그러면 1억 5천이잖아. 1억 4천?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을 세이브하잖아. 거기다가 정부 보조금이 있잖아. 그래서 30만 불은 충분히 현재로서도 받을 수 있다. 자, 근데 금년 최근 들어서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 봐서 테슬라의 가장 큰 이익을 가져왔던 게 메가팩이야. ESS 시장. 메가팩의 3분기 매출액이 3조 7천억 정도 나왔고, 3조 7천억. 3조 7천억은 30만 불 세미트럭 판매 대수로서 10,000대만 팔면 돼. 10,000대. 근데 생산 캐파가 5만 대잖아. 뭐 내년에 시작하자마자 5만 발을 팔 수 힘들겠지만은 뭐 3, 4분기부터는 이론적으로 분기별 12,000~13,000대를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테슬라의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는 메가팩, 새로운 메가팩 하나의 디비전이 생기는 거야. 거기다가 마진율도 이 친구들 메가팩보다 뒤지는 않을 것이다. 매출 총이익률도. 그렇다면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볼 때 미래 이익을 얻는 아주 중요한 사실 현재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미래 시가총액을 5배, 10배를 늘리는 가장 큰 주목할 만한 생성의 부분을 이 이익을 내기 전까지는 새로운 캐시카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다.